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줄고 자녀가 없는 부부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까지 맞물려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30, 40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내용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즐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즐길 걸 다 즐기다 보면은 나이도 차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금적인 문제도 좀 많기도 하기 때문에 결혼이 좀 늦어지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결혼보다는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과 경제적 부담, 여성의 사회적 참여 등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습니다. 결혼 기간이 5년 이내인 제주 지역 신혼부부는 13,000여 쌍으로 1년 전보다 270여 쌍이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체의 37%인 4,900여 쌍으로 1년 전보다 4.8% 늘었고,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도 2017년 0.85명에서 지난해 0.81명으로 줄었습니다. 신혼부부의 합산소득은 연평균 4,200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 늘었지만 주거비 부담 등이 늘면서 평균 가계 부채는 7천만 원으로 18%나 증가해 소득보다 빚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그 소비 시장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력 공급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생산성에 좀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재정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제주 지역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10년 이내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용과 저출산까지 맞물리면서 인구 정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신생기업 10곳 가운데 3곳 이상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개점한 신생기업은 전년보다 5.3% 줄어든 15,000여 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35%가량은 개업 1년 안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업 후 2년 이상 생존율도 53%로 절반 수준에 그쳤고, 3년 이상 생존율은 44%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제주는 동백꽃이 한창이죠. 모처럼 포근한 날씨에 절정에 이른 동백꽃을 보려는 나들이객의 발길이 주말 동안 곳곳에 이어졌습니다. 겨울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동백의 향연을 감상하시죠. 김승범 기자가 영상 취재했습니다.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4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갑절 증가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의 증가는 대만과 일본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 본부가 노지감귤 판매 촉진에 나섭니다. 농협은 올해 산 노지감귤 가격 회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감귤 5,400여 톤 판매를 목표로 제주도와 함께 4억 원을 투입해 판촉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농협은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감귤 무료 시식 행사를 벌이고 카드 할인과 운송료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최대의 담배 공장이었던 옛 청주 연초 제조창이 지역 문화를 이끌 문화제조창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제조창의 열린 도서관이 행정기관의 예산 지원으로 민간업체가 맡아 운영하는 걸로 결정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 조미애 기자입니다. 드디어 첫 선을 보인 청주 열린도서관. 2만 5천여 권 도서와 누구나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입니다. 정중앙에 마련해둔 서점 자리는 휑하게 비었고 카페 입점도 연기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문화 복합 공간에 대한 기대감은 아쉬움으로 바뀝니다. 좀 더 문화 공간으로 만들면 더 거기서 책도 보고 뭐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사실 책만 있으면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이러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대형 서점 입점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지역 서점조합 입점 포기 등이 잇따르면서 분리 운영으로 방향을 잡은 열린도서관. 결국 청주시가 매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5,700만 원을 지원하고 문화제조창 일부를 임대한 유통업체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업체는 사서 7명 등 11명을 채용했고 북콘서트, 전시회 등을 기획해 차별성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림 전시회라든지 문화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고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첼로리스트나 아니면 가야금 연주도 요즘에는 좀 재미나게 진행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지역에 계신 아티스트들을 섭외해서 청주시는 예산 집행을 감사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공간을 온전히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고 이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필을 시민들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겠는가라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서점도 이 업체에서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 청주 경실련이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고 예산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라 이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간 활용과 문화 복합 공간에 걸맞은 콘텐츠 마련까지 열린도서관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호출 기반의 자동 배차 택시인 카카오 T블루 택시가 대구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앱을 통해 무료로 부르던 카카오 택시를 앞으로는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데 택시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택시를 부를 때 카카오 택시 앱을 많이 이용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데다 호출 비용이 따로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대구 지역 14개 법인 택시 회사가 카카오 회사와 운송 가맹 사업 제휴를 맺고 정식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여한 법인 택시 회사는 40여 개입니다. 호출비 1,000원을 택시 요금에 더해 내야 합니다. 이번 카카오 택시에 참여한 법인 택시는 2,800여 대로 대구 법인 택시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저기 운전자들은 승객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호출을 하고 거기에 딸린 이제 내비게이션에 그대로만 가주면 되고 그다음에 자동 결제 시스템이 다 장착이 돼 있어서. 전국 택시노조 대구 지부는 조합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새로 출범한 카카오 T블루 택시 회사가 택시 기사를 골라서 채용하고 부당 노동을 시킨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별 기준을 정해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며 대구 시민들로부터 받은 코올비 1,000원을 기사들 몫으로 줘야도 불구하고 전부 다 카카오가 가져가는. 서비스에 참여한 택시기사에게만 고객 호출을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대구는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 택시 대수가 가장 많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업체와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택시기사들 사이에 갈등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늘 표정이 점차 어두워지겠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요.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 예상돼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겨울치고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고 내일은 이보다 더 오른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는 5도에서 9도가량이나 높은 건데요. 모레부터는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가 12도, 북부와 남부가 11도, 동부가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권역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 1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구름 많겠고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오늘 두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공판에서 고유정의 6살 배기 의붓아들 홍모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부검 의견서를 검증한 법의학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홍 군의 사망 원인이 타살이 맞는지 신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을 강하게 눌러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있으며 고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국내에 90일 넘게 머물며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면허 응시 자격을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해 그동안 중국인의 출입이 잦았는데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면허를 딴 중국인은 올해 상반기에만 2,000명을 넘었습니다.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대정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뒤늦게 열립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남부발전은 내일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문화체육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과 환경문제, 이익환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정읍 동일리 앞바다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심사 보류됐습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을 제때 하지 않아 범칙금을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자동차 상속 이전을 하라는 안내문 414건을 발송했지만 기한을 넘긴 32건에 대해 모두 1,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자는 6개월 안으로 상속을 신고하거나 3개월 내에 폐차해야 하는데 기간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